침싸.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나가. 그 말이 나온 건 화요일 오후였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전날 저녁도 셋이 같이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장모가 그 말을 했다. 짐 싸. 사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 번 더 물었다. 장모가 반복했다. 오늘 나가라고. 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직장에 있었다. 사위와 장모 둘뿐이었다. 사위가 왜냐고 물었다. 장모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사위와 이유를 말하지 않는 장모가 현관에서 마주 선 채로 한참이 흘렀다. 결국 사위가 짐을 쌌다. 딸이 집에 돌아온 건 2시간 뒤였다. 이 집에서 사위가 산 것은 3년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따로 얻을 여력이 없었다. 장모가 먼저 말했다. 같이 살자고. 방이 있다고. 굳이 돈 써가며 나갈 필요 없다고. 사위가 고마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장모가 살갑게 대해줬다. 밥도 챙겨줬다. 늦게 들어오면 뭔가 먹었냐고 물어봤다. 아플 때 죽을 끓여줬다. 딸보다 더 챙겨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랬던 장모가 3년 만에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 딸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 짐이 없는 걸 보고 엄마한테 물었다. 장모가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딸이 왜냐고 물었다. 장모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이 남편한테 전화했다. 남편이 근처 모텔에 있다고 했다. 딸이 나갔다.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모르겠다고 했다. 아무 이유도 못 들었다고. 그냥 짐 싸라고 해서 쌌다고. 딸이 엄마한테 다시 갔다. 이번에도 장모가 말하지 않았다. 딸이 이유를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남편이 뭘 잘못했냐고. 장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줬겠다고 했다. 딸이 그럼 왜냐고 했다. 장모가 말했다. 그냥 이제 나가줬으면 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딸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이제 나가줬으면 해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나가줬으면 한다고. 딸이 따져 물었다. 남편이 돈을 내지 않았냐고. 집안일을 안 했냐고. 무슨 무례한 짓을 했냐고. 장모가 말했다. 다 잘했다고. 딸이 그럼 왜냐고 또 물었다. 장모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딸과 장모는 한 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모텔에 있었다. 3일이 지났다. 딸이 장모를 계속 설득했다. 이유를 말해달라고. 이유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장모가 그제야 말을 조금 꺼냈다. 피곤하다고 했다. 딸이 뭐가 피곤하냐고 했다. 장모가 말했다. 신경 쓰이는 게 피곤하다고. 딸이 남편이 신경 쓰이게 뭔가를 했냐고 물었다. 장모가 아니라고 했다. 잘해서 신경 쓰인다고. 딸이 이해를 못했다. 잘하는데 왜 신경이 쓰이냐고. 장모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더 조심스럽다고. 그 말의 의미를 딸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장모한테 잘 대했다. 명절에 뭔가를 사왔다. 무거운 걸 들어줬다. 병원 갈 때 태워줬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견을 물었다. 그게 다 조심스러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위 입장에서는 잘 지내보려고 한 것이었다. 장모 입장에서는 그 잘함이 오히려 부담이었다. 틀린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 내 집에 있다는 것이 3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무거워진 것이었다. 딸이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전했다.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딸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냐고. 잘하지 말아야 했냐고. 딸이 대답하지 못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해서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건지. 딸도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옮겼다. 딸이 집을 알아봐야 하냐고 물었다. 남편이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딸이 엄마랑 더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남편이 더 얘기해봤자 달라지겠냐고 했다. 딸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했다. 장모한테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왜 나가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장모가 오래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혼자 살고 싶다고. 장모가 말을 이었다. 나이 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집안에 있으면 그게 가족이어도 신경이 쓰인다고. 사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졌다고. 딸이 물었다. 나도 포함이냐고. 장모가 잠깐 있었다. 너는 딸이라 다르다고 했다. 딸이 뭐가 다르냐고 했다. 장모가 말했다. 사위는 손님이고 딸은 식구라고. 손님. 사위가 그 말을 들은 건 딸한테서였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손님이었다는 것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다. 화가 나지 않냐고 딸이 물었다. 남편이 말했다.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이해도 된다고. 딸이 무슨 이해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자기도 처갓집에 있으면서 항상 손님 같은 느낌이었다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기가 내 집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장모도 그걸 느꼈던 것 아니겠냐고. 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엄마한테 그 말을 전했다. 남편도 손님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고. 장모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그걸 알면서도 3년을 있었냐고. 딸이 어머니가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있었다고 했다. 장모가 말했다. 내가 있으라고 했어도 불편하면 말했어야 했다고. 딸이 말했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냐고. 장모가 대답하지 않았다. 셋 다 알고 있었다. 장모가 잘 오라고 했는데 사위가 불편하다고 나가겠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결국 집을 구하기로 했다. 딸과 남편이 같이 알아봤다. 가까운 동네로. 장모 집에서 멀지 않게. 남편이 물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 같냐고. 딸이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그냥 가끔 오시면 된다고.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혼자 계시게 두면 된다고. 남편이 섭섭하지 않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섭섭한데 이상하게 장모님이 이제 더 이해된다고. 이사를 하고 나서 딸이 장모 집에 자주 갔다. 장모가 달라진 게 있었다. 편해 보였다. 이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뭔가 정돈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좀 어지러운 날도 있었다. 소파에 장모가 좋아하는 것들이 올려져 있었다. 텔레비전 앞에 과자가 있었다. 누가 볼 것을 의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했다. 나중에는 이해됐다. 남편이 장모 집에 간 건 이사하고 2달 뒤였다. 딸이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셋이 밥상에 앉았다. 어색했다. 당연히 어색했다. 짐 싸라는 말을 들은 사위와 그 말을 한 장모가 같은 밥상에 앉은 것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장모가 후식을 꺼냈다. 과일을 깎았다. 사위 앞에 먼저 놨다. 사위가 고맙다고 했다. 장모가 아무 말 않고 자기 것을 깎았다. 그 자리가 이상하지 않았다. 이상해야 했는데 이상하지 않았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딸이 어떤 게 괜찮았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가 편해 보여서라고. 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풀리는 것 같았다. 장모가 나중에 딸한테 말했다.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딸이 그 말 전해도 되냐고 했다. 장모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때가 언제냐고 했다. 장모가 모른다고 했다. 그냥 말해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그날이 온 건 이사하고 6달 뒤였다. 딸 생일이었다. 셋이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장모가 사위한테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갑자기 그래서 많이 황당했을 텐데 그게 미안하다고. 사위가 잠깐 있었다. 이해한다고 했다. 장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어머니도 집에서 편하게 사실 자격이 있다고. 그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서로 더 힘들었을 거라고. 장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있었다. 딸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 둘이 울지 않아서 딸 혼자 울었다. 지금 이 가족은 이렇게 산다. 장모는 혼자 산다. 딸이 자주 간다. 사위도 가끔 간다. 갈 때는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확장서사 그 3년의 안쪽. 3년이 쌓이는 방식이 있다. 처음 1년은 새로운 것이었다. 사위가 들어온 첫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전구가 나가면 말할 사람이 생겼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됐다. 두 번째 해에 달라졌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다. 장모가 집안에서 편하게 있는 방식이 줄었다. 소파에 눕는 것, 아무 옷이나 입는 것,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집어먹는 것. 딸이 있을 때는 원래도 하던 것들인데 사위가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졌다. 사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집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 세 번째 해에 장모가 피곤해졌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다. 그냥 집에 들어올 때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집이 쉬는 곳인데 집에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작은 의식이 생겼다. 사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이 쓰였다. 사위가 아무것도 아닌 척했지만 장모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처갓집이라는 것을 사위가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이 장모한테도 전해졌다. 둘이 서로를 의식했다. 그게 3년이었다. 딸은 그것을 몰랐다. 딸 눈에는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셋이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과 편한 것은 달랐다. 둘 다 싸우지 않으려고 조심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 조심이 3년 동안 쌓였다. 사위가 처갓집에 살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뭔지 딸이 나중에 물었다. 사위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소리라고 했다. 딸이 무슨 소리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늦게 들어올 때 현관문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장모님이 주무실 시간에 내가 깨어 있을 때 나는 소리들이 항상 신경 쓰였다고. 딸이 그 정도까지 신경 썼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내 집이 아니니까. 장모도 나중에 딸한테 말했다. 사위가 집에 있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였냐고. 장모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장모가 설명했다. 사위가 잘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뭔가 잘못하면 말이라도 하는데 다 잘하니까 말할 게 없었다고. 그 말할 게 없는 것이 3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쌓였다고.
불만이 없는 것이 불만이 됐다고. 딸이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전했을 때 남편이 웃었다. 딸이 웃기냐고 했다. 남편이 웃긴 게 아니라 이해된다고 했다. 자기도 그랬다고. 불만이 없었는데 그 불만 없음이 오히려 숨막혔다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뭘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조심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둘이 서로 불만이 없었는데 그 불만 없음이 서로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 처갓집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편은 친구한테 말한 적이 없었다. 딸이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남편이 말했다. 장모님이 잘 해주시는데 힘들다고 하면 배은 망덕한 것처럼 느껴져서라고. 딸이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됐다고. 남편이 말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딸이 그 말을 듣고 뭔가 미안했다. 남편한테 3년 동안 힘들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못했다는 것이. 장모가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 한 달은 집이 너무 컸다. 소리가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저녁이 길었다. 그게 원하던 것이었는데 막상 되니까 적응이 필요했다. 2달이 지나서야 자리가 잡혔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부엌에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먹고 싶은 것을 꺼냈다.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 원하는 채널을 틀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웃었다. 그게 좋았다. 딸의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먼저 왔다. 현관에 남편 신발이 없었다. 부엌에 갔다. 엄마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 어딨냐고 물었다. 엄마가 말했다. 나갔다고. 딸이 어디 갔냐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딸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다. 엄마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딸이 왜냐고 물었다. 화가 났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보냈냐고.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날이었다. 직장에서 일을 했다. 점심을 먹었다. 퇴근했다. 집에 왔더니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 있는 것이었다. 엄마 방에서 불이 꺼졌다. 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밤새 생각했다. 사흘 뒤 딸이 엄마한테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따지는 게 아니었다. 엄마,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이었어. 엄마가 모른다고 했다. 언제부터인지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딸이 말했다. 그럼 3년 동안 힘들었던 거네. 엄마가 힘들었다고 하기도 뭐하다고 했다. 사위가 잘해주는데 힘들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딸이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됐다고. 엄마가 말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집이었다. 사위도 장모도. 딸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신도 몰랐던 것들이 있었다.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았는지, 딸한테는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딸이 중간에서 그 조심들을 다 놓쳤다는 것이 나중에 미안했다. 이사하고 나서 딸이 남편한테 물었다. 처갓집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뭔지. 남편이 말했다. 밥이라고. 딸이 밥이 뭐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밥이 있었다고. 차려져 있었다고. 그게 좋았다고. 처갓집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도 물었다. 남편이 또 말했다. 밥이라고. 딸이 밥이 또 뭐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밥을 먹으면서 장모님 눈치를 봤다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밥을 먹는 내내 그 생각을 했다고. 딸이 지금 우리 집 밥상은 어떠냐고 물었다. 남편이 말했다. 그냥 밥이라고. 눈치 볼 것 없는 밥이라고. 장모가 딸한테 말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갑자기 했던 것 같다고. 딸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다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다음에 오면 밥 잘 해줘야겠다고. 딸이 웃었다. 엄마가 자기 방식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밥을 잘 해주는 것으로. 사위가 다음에 장모 집에 갔을 때 밥이 잘 나왔다. 사위가 맛있다고 했다. 장모가 더 먹으라고 했다. 딸이 그 옆에서 그냥 먹었다. 예전 밥상에서는 눈치가 있었고 지금 밥상에서는 눈치가 없었다. 딸이 엄마한테 물어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대답이 있다. 엄마, 지금 행복해. 엄마가 행복이라는 말은 모르겠다고 했다. 딸이 그럼 뭐가 좋아? 엄마가 말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것. 딸이 그게 뭐가 좋냐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그냥 좋다고. 말로 설명 안 된다고. 딸이 웃었다.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것이었다. 아무도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아침. 사위가 기억하는 것들. 처갓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 장모가 말했다. 편하게 지내라고. 사위는 그 말을 들으면서 편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것인지, 소파에 누워도 되는 것인지, 늦게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다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냥 조심했다. 처음 몇 달은 사위가 모든 것을 조심했다. 장모가 부엌에 있으면 방에 있었다. 장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있었다. 장모가 방에 들어가면 나왔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배려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오래 지속되면 긴장이 됐다. 긴장이 3년이 됐다. 사위가 처갓집에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은 아픈 날이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낮에 집에 있으면 장모님이 신경 쓰신다는 게 느껴졌다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오시고 약은 먹었냐고 오시고. 그게 고마운데 편하게 아프지 못했다고. 딸이 그게 뭐가 힘드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아플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다고. 그냥 혼자 쉬고 싶은데 신경 써주시니까 더 누워있기도 뭐한 것 같았다고. 사위가 짐을 싸던 날 뭘 먼저 쌌는지 딸이 물었다. 사위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갔다고. 장모가 짐 싸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뭘 쌀지 생각도 못했다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갔다고. 근처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다고. 딸이 그것도 몰랐다. 처음에 맨손으로 나갔다는 것을. 고시원에서 이상하게 더 잘 잤다고 했다. 딸이 왜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내 공간이어서라고. 이사한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한참 서 있었다. 딸이 왜 그러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둘만 있다고. 딸이 그게 뭐가 좋냐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그냥 좋다고. 사위가 처갓집을 나온 뒤 달라진 게 있냐고 딸이 물었을 때 사위가 말했다. 장모님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같이 살 때는 조심하느라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볼 여유가 없었다고. 이제 가끔 가면 장모님이 보인다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날 기분이 좋으신지. 그게 보인다고. 딸이 그걸 보면 어떠냐고 했다. 사위가 말했다. 좋은 분이라는 게 보인다고. 장모가 처음으로 딸 집에 방문한 날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다. 잘 꾸며놨네. 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잘 살아라. 딸이 그 말이 좋았다. 에필로그 말해지지 않은 것들.
장모가 짐 싸라고 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생각했는지, 그 말을 꺼내던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위가 나가고 혼자 있던 저녁에 뭘 하셨는지,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말해진 것보다 많다. 가족 안에서 항상 그렇다.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 짐 싸라는 식으로. 사위가 고시원에 있던 일주일, 딸이 매일 전화했다. 어떠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통화에서 둘이 하지 않은 말이 있었다. 딸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사위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으니까. 그 말들이 없는 채로 매일 전화했다. 그것도 이 가족의 방식이었다. 이 가족에게 화요일 오후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 말을 더 하게 됐다는 것이다. 장모가 뭔가 불편하면 말한다. 딸한테. 예전엔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한다. 사위도 딸한테 말한다. 처갓집 가기 싫은 날이 있으면 말한다. 예전엔 그냥 따라갔다. 이제는 말한다. 딸도 엄마한테 말한다. 예전엔 엄마 눈치를 봤다. 이제는 말한다. 짐 싸라는 말이 이 집 안에서 말하는 방식을 바꿨다. 세상에는 거칠게 온 것이 좋은 것을 남길 때가 있다. 아프게. 갑자기. 화요일 오후에. 그렇게 온 것이 결국 이 가족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 완전하지 않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도 전보다 낫다. 가끔 밥을 먹고 가끔 커피를 마시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가족이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